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도운 혐의로 중국과 오만 등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조달을 도운 개인 2명과 기관 5곳을 제재했으며 후티 반군에 대한 물품 운송과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중요 자금 흐름을 제공한 개인 1명과 회사 1곳, 선박 1척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이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 상선에 대한 지속적 테러 공격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개량형 무기용 자재 획득을 도운 주요 행위자들이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인 알-와지르 씨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에서 개량형 재래식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 조달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 기반 후티 관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와지르 씨는 중국 기반 회사인 광저우 탄스님 무역 유한회사를 이용해 이들 물품을 획득해 예멘으로 배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또 후티 반군이 제3국 무역회사를 이용해 중국 기반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무기용 자재들을 예멘으로 이전했다며 오만 기반 인터내셔널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한 회사가 순항미사일 부품 등의 이전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한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나토도 보도자료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안보협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올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18% 증가했다면서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지도자는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나토가 앞서 방위비 지출 증액 기준으로 제시했던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 수준 문턱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7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필리핀 서쪽 해안에서 실사격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제1해병원정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군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인 연례연합훈련 해상항공지원활동 24 중 지난 15일 필리핀 루손섬 북서부 캠프 보예도르 해안과 서부의 필리핀 해군교육훈련 교리사령부 관할 해역에서 2회에 걸쳐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필리핀 포병 전력과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2 전투기들의 해상 목표물 타격 훈련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양국군의 통합지휘 통제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실사격 훈련 중 필리핀의 드론 체계가 해상 영역에서의 식별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훈련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임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1해병원정군은 이번 훈련이 필리핀 영해 내에서 실시됐으며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 관계 강화, 새로운 항공 개념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 4월 필리핀 인근에서 또 다른 양국 연례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2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앞에서 새 총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마스와 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밤 평양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두 나라의 밀착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2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밤 평양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밤 북한을 방문합니다. 19일까지 이틀간 국빈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저녁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북한 방문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소화한 뒤 베트남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중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이 기존 북러 간 체결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관계 격상이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러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 수준은 크게 설린 우호 관계와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 동맹으로 나뉩니다. 북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8일자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 문화와
교육, 청년, 체육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항들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기고 내용엔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북러 관계가 격상되더라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찰떡궁합이라 하더라도 동맹으로는 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양측이 친하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를 해야 되는데, 또 국제법적인 어떤 틀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결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밖에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양국 간엔 서로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 제공 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기고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을 언급한 게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시사한 대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유라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 다자 안보 협력 틀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련 합의를 협정 내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하는 동맹 조약으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유라시아라는 큰 틀에서의 지역 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포섭해낼지 또 포함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푸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기고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과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양측 대표단 소개, 의장대 사열, 사진 촬영 뒤 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은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 대표단 일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층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와 다방면의 밀착을 보여왔다며 북러 정상이 새삼스럽게 비공식 협의를 갖는다고 사전 공개한 것은 양국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북한으로선 대내 결속을 위한 선전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상징적으로의 북러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또 우위, 협력, 밀착의 강도를 보여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을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선전에 활용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비공개 회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장용석 박사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은 반미전선에 함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이 마련한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을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 러시아 간 협력 심화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just that these ar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tha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우리는 북러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11,000개가 넘는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과 이들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months the DPRK unlawfully transfer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이어 러시아가 북한 탄약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심화되는 관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이 찬성한 결의를 포함해 비확산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할 무기를 계속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Oh, I think it is quite certain that he is continuing to look for arms to support his war against Ukraine. We have seen him get incredibly desperate. 이어 우리는 푸틴이 지난 몇 달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군사 장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upport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따져보자면 북한과 이란보다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감시 역량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에 우리가 실망한 이유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이러한 확산 문제를 감시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어떤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북러 양국의 국제법 위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17일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EU의 대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한 유엔 1718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난 직후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국은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중국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전달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hina actually welcomes North Korean shipments of weapons to Russia because it helps Russi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석유를 대가로 탄약을 제공하는 관계에 그친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to do something that would upse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 do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혹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두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성사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perception is that the Chinese do not like to se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새로운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what he will advise Kim. They don't know what he will give Kim.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모르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게 있어 새롭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발전된 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utin, we know what he's getting already. Yeah. H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자국의 문간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enhanced 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 and political cooperation. All of.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대담해지면 위험한 방식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기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Northeast Asi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리베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결정된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수사를 보면 모두 협력과 유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e don't know the meaning of because we don't know what agreements. 조셉 지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지원을 더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술을 많이 제공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 지원으로 대담해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 the satellite program, but more than just the satellit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관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잠재적 갈등과 그것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모두 중국에게 매우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께 남북한 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 MDA를 20m가량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와 재차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며 계속 반복될지는 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께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북한 문제 등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중서부의 와이오밍주에서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에 EDD를 창설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EDD는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이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의 핵무기 증강 가속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억제에 기여하는 동맹의 재래식 및 미국의 핵 능력을 검토하고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는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양측은 전략적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정치와 외교,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공동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EDD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특정 위기 시나리오에서 억지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행동 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EDD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대표단은 F2 워런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임무 브리핑을 받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인 미니트맨 3 발사 훈련 시설도 시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전부 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일본의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장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일 동맹 태세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DD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바로 전 회의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나타냈습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7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북한은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공급했고 이란은 수천 대의 치명적인 샤헤드 무인기를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과 핵 능력 진전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아시아의 권위주의 우방들 간 연대가 확대됨에 따라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을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함께 국제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이 아니라 세계적이라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 노력의 주요 지지자가 중국이라는 것이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돕고 있다며 그렇게 이것은 상호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는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하면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한 90기로 추정된다는 국제연구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해야 할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를 50기로 추정했습니다. 시프리는 17일 공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정한 30기에서 1년 새 20기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북한이 조립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지난해보다 20기 증가한 최대 90기 정도로 추정해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군사력 증강 태세를 고려할 때 핵탄두 재고를 크게 늘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프리는 또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한의 군사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 핵실험 이력, 관측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공개 자료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공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추정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분명 늘고 있으며 우려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5-megawatt reactor has been operational. We think they have a fairly robust.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 개수는 무기급 우라늄 제조와 플루토늄 생산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탄두 보유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대 90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추정치는 다소 과대 계산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 수는 최대 40에서 50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n't say it was the most sophisticated analysis in the world, but when I look around, it's a lot more sophisticated than what I normally se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을 위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핵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계속 핵물질 보유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if it really tried a tactical battlefield nuclear or how to put this. 북한이 한국의 여러 주요 시설을 겨냥해 적당한 폭발력을 갖춘 전술핵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많은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50기의 핵무기 보유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은 최근 한국에 대한 도발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핵탄두 전달 체계, 즉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핵무기 확보를 위해서 핵물질 보유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주요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어느 국가도 핵 관련 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사례는 없으며 북한의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에도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기술 공유 대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체계, 즉 탄도미사일 관련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핵협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협의 절차와 원칙이 담겼는데요. 플라이츠 실장님, 이 지침이 확장 억지에 관한 미한 양국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is the result of very good leadership by President Yoon to get the United States to 핵협의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고 미국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이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통합이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까요? 루지에로 국장님. Well, like everything, it depends. I mean, the use of the word employment that you use and others use.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제 말은 운용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기에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특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끝난 전쟁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대응에는 무엇이든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행동을 우려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결정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지 않은 많은 동맹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겠죠.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핵협의 그룹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엔 현무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보복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Yeah, I think so. I think it'll be, whether responding to some kind of first strike or invasion by North Korea. 네,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의 어떤 선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라이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적들의 무기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태세를 바꾼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m not sure what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but here's what I know. America has a robust nuclear arsenal.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를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회에도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어서 이 목적에 돈을 쓸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미국이 핵태세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루지에르 국장님. Right. I mean, we don't have a choice, really. I mean, we have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a growing nuclear 우리는 정말 arsenal.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왔어요. 유럽이 실제로 이란 비난 결의에 미국이 찬성 투표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꽤 명백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2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북한을 억제해야만 하고 이란을 억제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실제로 서로를 겨냥하지는 않죠. 그들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배치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수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죠. 수차례 조약을 위반했어요. 중국은 군축 협정이 없어요. 북한과도 이란과도 군축 협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적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처럼 우리의 핵무기 체계가 낡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취임하든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무기고와 미사일 방어의 적정 규모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방위 산업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자체 핵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Well, that's not our policy currently. I mean, our policy currently is that we want less nuclear weapon states, and we have a non-proliferation 글쎄요, policy. 그건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제 말은 현재 우리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법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핵과 재래식 전력과 결합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석에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대화들은 장담하건대 이미 논의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을 묻는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확하게 2개의 경쟁국들과 2개의 불량 국가들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 모두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시작한 대화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핵태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미국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때가 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태세가 바뀌고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It's a possibility,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the U.S. is going to be looking at. But I believe what Anthony is saying, the issue of 그건 non-proliferation. 가능성이고 미국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루지에로 전 선임 보좌관이 말하는 비확산 문제는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이걸 지지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초당적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북한은 왜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을 원할까요? We have two isolated states here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Putin is desperate for ammunition and for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고립된 두 나라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탄약과 미사일, 포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유엔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도 도울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think Russia will help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program. I mean,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I believe Putin is going to help North Korea to a certain 러시아가 exten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일을 돕는 건 핵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도울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이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mean, perhaps. I mean, the one place I think where perhaps Fred and I disagree is that my concern is that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푸틴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플라이츠 실장도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장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탄약의 양이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러시아 방문 당시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한 플라이츠 실장도 알죠.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꽤 오래 출연했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3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루블화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걸 거부하고 있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면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미북 대화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러 관계를 멈추기 위한 영향력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이 북러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부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영향력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이번 정부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응한다며 G7 회의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기를 무단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선수의 경기만 제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올해에도 해외 축구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습니다. VOA가 한국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등에 게시된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23에서 2024 시즌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55회, 득점 장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2회 방영했습니다. 북한은 각 경기에 프리미어리그라는 영어식 표현 대신 잉글랜드 최상급 축구 연맹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중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14일 VOA에 프리미어리그는 북한과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사 스포티비 역시 북한에 대한 중계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북한의 무단 중계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이 담긴 문건을 VOA에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무단 방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4대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중계료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북한은 이를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이번 시즌에도 한국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3에서 2024 시즌 동안 북한은 맨체스터 시티 경기 17회를 비롯해
첼시와 리버풀 등 유명팀의 경기를 각각 15회와 13회씩 중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팅엄과 웨스트햄, 에스톤 빌라 등 전체 20개 팀 중 15팀의 경기가 조선중앙TV의 방영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의 경기는 제외됐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3-2024 시즌에 5위를 달성하는 등 전통적인 강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울버햄튼 역시 시즌 중반까지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주의한 경기에 팀이 주로 상위권에 몰려있는 점으로 본다면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제외된 건 고의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선수가 속한 팀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를 무단 방영하면서도 16강전에 오른 16개 팀 중 한국의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제외했습니다. 이후 김민재 선수가 뛰는 팀이 8강전에 올랐지만 여전히 북한 조선중앙TV의 화면에 등장한 팀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은 2022년과 2023년 스페인 라리가의 경기를 20여 회 방영하면서도 당시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던 마요르카의 경기는 쏙 빼놓고 중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3년 6월 18일 미국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셀리 라이드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8년 우주인으로 선발됐으며 1983년 6월 18일 챌린저호에 탑승해 미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구 바깥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1951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셀리 라이드는 물리학을 전공하며 우주 탐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졸업 후 8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비행 전문가와 로봇팔 조종사로 탑승했습니다. 물리학 박사인 셀리 라이드는 미국 내 테니스 랭킹에 오를 정도로 테니스 선수로도 활약이 컸고 1987년 나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엔 미국 우주 비행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 항복합니다. 1804년 프랑스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1812년 6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영국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유럽연합군에 패해 지중해의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그러나 한 해 뒤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몰래 탈출해 다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커지자 나폴레옹은 12만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의 웰링턴과 프로이센의 분리허가 이끄는 연합군과 일전을 벌입니다. 유럽연합군과 나폴레옹의 결전 장소는 벨기에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20만의 유럽연합군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연합군에 항복해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고 6년 뒤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